제일 단점은, 다 좋은데 제일 단점은 저거. 이게 지금 이 샤워기를 이 달 데가 없으니까 이쪽에다가 어디 달 데가 없으니까 이거 들고서 샤워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단점이지.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곳은 방콕 아송역 근처에 있는 마두지라는 호텔입니다. 벌써 7번째로 방콕 아송역 근처에 있는 호텔을 소개하게 됐네요. 참 여기 많이도 다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여기 아송역 근처가 방콕을 짧게 여행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방콕의 교통체증이 워낙 심하니까 BTS나 MRT 노선을 따라서 여행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송역 근처에는 두 노선이 다 있죠. 물론 방콕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분들은 방콕의 구석구석 다니면서 마치 숨어있는 보석 찾듯이 맛집이나 카페를 찾아다니는 여행자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짧은 여행을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런 여행 방식이 쉽지는 않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방콕 여행을 하게 되면은 아송역 근처에서 주로 머물러요. 그럼 계속 마두지 호텔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름이 참 독특하죠. 아고다에서는 5성급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구글에서는 4성급 호텔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5성급보다는 좋은 4성급 호텔 정도로 보였습니다. 보통 5성급 호텔이라고 하면은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많은 객실하고 호텔 내 여러 개의 수준 높은 레스토랑, 그리고 카페, 부대시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마두지 호텔은 부대시설은 작고 적은 편이고 호텔 규모도 크지 않아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4성급 호텔처럼 느껴졌어요. 여기 평점은 구글은 4.5점, 아고다 평점은 무려 8.9점이나 됩니다. 평점이 꽤 높은 편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 평점 때문에 예약을 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남긴 평점하고 의견들도 참 중요한데, 일단 제 생각을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요. 만약 제가 다시 방콕 아송역 인근으로 여행을 한다면은 저는 이 마두지 호텔을 꼭 다시 올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 면에서 만족스러웠거든요. 그 부분은 이따가 영상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텔은 아송역에서 걸어서 한 2, 3분 정도면 갈 수 있고 대로변에 있어서 찾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했었던 클로버 아속 방콕 호텔이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그래서 위치도 참 좋아요. 그럼 이 위치에 제가 소개한 호텔이 두 개가 되는 건데요. 클로버 호텔하고 마두지 호텔하고 어디가 더 좋냐고 물으면은 물론 클로버 호텔도 괜찮지만 마두지하고는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마두지가 좋습니다. 호텔 정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주차장이 나오고 건물 왼쪽에 호텔 입구가 있어요. 호텔 마당에 작은 수영장도 있는데 사실 별로 수영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그만큼 수영장은 별로였었어요. 수영장도 잠시 후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건물은 딱 하나예요. 1층 현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호텔 로비가 나오고 안쪽에 리셉션장이 나와요. 호텔은 전체적으로 조금은 어두웠었는데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었고 오히려 낮은 조도 때문에 꽤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보였어요. 그리고 부티크 호텔답게 참 예뻤고요. 이 1층에 리셉션, 로비, 카페 겸 바, 레스토랑 다 있는 겁니다. 호텔 전체 분위기가 예쁘기는 하지만 규모가 참 작죠. 이 정도면 분명히 5성급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1층에 테이블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12, 13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 테이블을 지나서 작은 문으로 나가게 되면 호텔의 후문으로 연결됩니다. 이 후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수영장이 보이는데 수영장 크기도 너무 작고 그리고 너무 땡볕에 있어서 수영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호텔에서 머무는 동안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투숙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방콕에 있는 호텔을 머물면서 수영장을 이용한 적이 거의 없어요. 계속 방콕 여행을 하면서 주로 밖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수영장이 저한테는 의미가 별로 없었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하고 같이 여행을 하거나 수영장에 대한 기대가 좀 높은 여행자라면은 이 호텔은 맞지 않겠지만 수영장이 없어도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여행자라면은 저는 이 호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길거리에 있는 수영장 같네. 이게 깊이는 1.2m고 폭은 한 2.5m, 세로는 한 6m 정도 되겠다. 되게 조그마네. 가자. 런치 가격은 400바트 정도 했는데 호텔에서 만들어지는 점심 메뉴가 하나로 2만 원이 조금 안 된다면은 저는 참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방콕 여행을 하면서 이런 작은 호텔에서 머물면서 호캉스를 즐기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여기서 조식은 포함시켰지만 점심 저녁은 밖에서 여행하면서 먹었습니다. 호텔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영어로 마두지 스펠링을 층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체크인할 때 직원이 저한테 당신 룸은 I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몇 번이고 되물었었어요.
너무 센스 있게 호텔을 만들려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불편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버하면 안 되죠. 물론 나중에 호텔 층수가 마두지 스펠링이라는 걸 알아채는 데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용한 객실은 마두지 클래식이라는 룸이고 가장 스탠다드한 룸이에요. 저는 조식을 포함해서 12만 원 정도의 아고다에서 예약을 했고 조식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8만 원이나 9만 원대에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객실이 꽤 큰 편인데요. 50제곱미터니까 15평이 조금 넘어요. 꽤 크죠. 이번 여행에서도 뭐 다른 호텔들도 이용했었는데 보통 6평에서 한 10평 정도 되는 곳에서만 이렇게 지내다가 이번에 혼자서 15평 정도 되는 방에서 지내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보면 아마 더 마음에 들 거예요. 호텔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예쁘거든요. 제가 이용한 객실은 106호입니다. 호텔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바로 앞에 테이블이 있고 그 아래 미니바가 있어요. 저는 커피를 잘 안 마셔서 호텔 안에 있는 잔을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혹시나 싶어서 저 유리잔을 자세하게 들여다봤는데요.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관리가 엉망인 호텔 같은데 보면은 유리잔에 이렇게 뿌연 것들이 많이 묻어 있거든요. 여기는 정말 깨끗했었어요. 확실히 5성급이라기보다는 관리가 잘 되는 가성비 좋은 4성급 호텔 느낌이에요. 이 공간에 가방이나 짐 같은 걸 놔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호텔에 나무로 된 중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스타일은 뭐 풀빌라들 말고는 호텔에서는 처음 봤어요. 중문을 통해서 메인 공간인 침실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침실은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넓어요. 킹사이즈 침대가 가운데 있고 한쪽에는 오피스 데스크가 있고 반대편에는 리클라이너 의자하고 탁자가 있어요. TV는 침대 바로 앞에 있고요. 여기는 웰컴 드링크가 코코넛 주스입니다. 방도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잘 꾸며져 있고 홈시어터까지 잘 갖춰져 있어서 영화를 볼 때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저는 TV를 한 번도 켜보지는 못했어요. 요즘엔 보통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스마트폰을 주로 보니까 호텔에서 TV 볼 일이 거의 없네요. 여러분들도 거의 그렇지 않나요? 욕실이 정말 감동적이었는데요. 욕실로 가는 길에 잠깐 창밖 경치도 봤습니다. 전망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욕실이 정말 컸어요. 침실에서 욕실로 가는 길 오른편에 화장실이 있고 아늑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은 커다란 욕실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이지 않은 디자인이라 독특하고 참 예뻤어요. 이 호텔은 전체적인 디자인으로 보면은 참 여성 취향적 호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뻐요, 전체적으로. 세면대 위도 참 잘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요. 치약 칫솔이 2개씩 있고 양치를 할 때 사용할 물이나 컵 그리고 비누가 잘 세팅되어 있어요. 욕조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욕실 전체가 크다 보니까 꽤 시원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반신욕을 하기에는 적당한 크기였어요. 욕조 뒤편으로 수납 공간들이 보이는데 여기에 슬리퍼나 수건, 화장지들이 있고요. 그런데 가장 아쉬웠던 게 이 샤워기인데 샤워기를 꼽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샤워를 할 때마다 들고 했어요. 한 손에 샤워기를 들고 한 손으로 씻는 거죠. 이게 참 불편했는데 다른 방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용하는 방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샤워기를 꼽는 곳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뭐 떨어져 나간 것 같지도 않았고요. 어메이티도 있었는데 괜찮았습니다. 뭐 유명 브랜드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만든 어메이티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향이 참 특이했었어요. 어찌됐거나 쓰기는 그럭저럭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야, 안쪽에 앉자 여기. 이런 말고. 호텔에 머물면서 바도 이용하고 카페도 이용하고 조식도 이용해봤어요. 물론 다 한 자리입니다. 여기 호텔이 작거든요. 카페에 앉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고 천천히 마시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일어났는데 여기 직원이 돈을 안 받더라고요. 그냥 서비스로 주겠대요. 뭐 공짜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참 고맙더라고요. 이 태국인 바텐더 분이 인심이 참 좋아 보이는 아저씨였는데 참 친절했었어요. 로비에 있는 남자 화장실도 독특했는데요. 변기 없이 그냥 벽에다가 하는 시스템이었었어요. 특이하죠. 조금 민망한 느낌도 들기도 하지만 저녁에는 같이 여행 왔던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만 혼자 남게 됐는데요. 아무튼 저녁에 땀 흘리면서 돌아다니기도 뭐해서 그냥 호텔 바에 앉아서 맥주를 몇 병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맥주는 한 병에 120바트 정도니까 4,5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호텔에서 먹는 것 치고는 싼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랑 같이 택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택시가 왔고 호텔에서 배웅을 해줬습니다. 놓고 가는 거 없지? 놓고 가는 거 없지? 응. 들어가. 전화 통화하자고. 바이. 조심히 들어가. 이렇게 같이 여행을 하다가 혼자 남겨지게 되면 정말 맥이 쭉 빠져요. 그 순간부터 저도 집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친구가 탄 차가 호텔 밖으로 나간 걸 확인하고 다시 들어와서
혼자 테이블에 앉아서 맥주를 좀 마셨습니다. 이때부터는 술 먹는 것도 재밌는 것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바텐더한테 양주 몇 잔을 주문하고 나름 얼큰하게 취해서 잠을 잤어요. 다음날 호텔 조식을 먹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휘트니스 센터에 갔었는데 머신이 많지는 않았었지만 사람이 없어서 이용하기는 좋았어요. 마두지 호텔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호텔 조식이 뷔페가 아니라 메뉴로 선택을 해야 돼요. 필요한 걸 가져다 주니까 그건 좋더라고요. 아침부터 거하게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뷔페로 진행하는 조식이 좋겠지만 사실 저는 아침을 잘 먹지도 않거든요. 이것도 영상에 담아보려고 일부러 신청을 한 거예요. 이렇게 메뉴로 주문해서 먹는 음식이라 더 따뜻하고 기분 탓인지 맛은 더 좋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콕 아성역 근처에 있는 마두지 호텔을 소개해봤는데요. 저는 이 호텔이 솔직히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친절한 건 당연하고 호텔도 예쁘고 무엇보다 가성비가 정말 좋다고 생각됐거든요. 15평 이상의 넓은 공간을 10만 원 정도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거는 분명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넓기만 한 것도 아니고 호텔이 참 예쁘거든요. 위치도 정말 좋고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수영장은 그냥 없는 셈 치는 게 좋을 것 같고 전망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장점이 너무 많은 호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콕의 아송역 근처는 제가 여행이나 일 때문에 정말 많이 찾았던 곳인데 왜 이제서야 이 호텔을 찾았나 싶을 정도로 아쉬웠던 곳이에요. 다음에 여행을 한다면 저는 이 호텔을 꼭 다시 이용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꼭 구독해 주시고 다른 영상들도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시 좋은 숙소 잘 찾아서 나름은 정확한 리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